봐요. 그렇게 아무도 안 쓰잖아요. 쓰지 말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맵 디텍션이라고 읽겠어요. 맵 디텍션은 좀 전에 말한 어떤 거예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인데 사실은 벡터 오브저베이션이 아니라도 맵 디텍션들은 할 수 있어요. 벡터 오브저베이션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예요? 파라메타가 일단 어떻다고요? 이건 디텍션 문제죠. 말 그대로 파라메타가 어떻다는 거예요? 랜덤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요. 그 지도를 12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가 뭐예요? 벡터 디텍션 랜덤일 때죠.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랜덤 파라메터도 아닌데 맵 디텍션을 어쩌고 그러면 발로 채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인트 까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트로덕터리 이그잼플은 일부러 헷갈리게 좀 만들어 놨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 소스가 있고 오브저베이션이 있는데 오브저베이션이 뭐냐에 따라서 벡터 스칼라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뭔지 아니까 쉬울 거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문제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봐요. A biased coin is tossed.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제가 이제 동전을 이렇게 가운데를 딱 홈을 낸 다음에 135도가 되게 딱 구부렸어요. 해놓고 던지는데 여러 번 던져서 대충 보니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이고 테일즈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헤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헤즈라고 해요. 알겠어요? 테일즈라고 해요. 네. 헤즈가 나올 확률이 P고 테일즈가 나올 확률이 1-P예요. P는 알려져 있어요. 이 문제는. 알겠어요?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던져서 테일이 나오면 아니죠. 잠깐만. 헤드가 나오면 헤드가 나오면 그때 우리의 오브저베이션, 인저 오브저베이션 얘기가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의 오브저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벡터로 주어지는데 그 벡터는 요건 무슨 뜻이에요?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뷰즈를 해요. 요게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네. 뭐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스탠다드 노테이션이에요. 이건 많이 쓰는 노멀 또는 가우시안. 그렇죠? 이거는 mean에 해당하고 이거는 variance와 관련되는데 문제는 mean이 벡터면 다음 거는 variance가 아니라 covariance 매트리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하지만 오브저베이션 자체는 어때요? 랜덤하고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만약 테일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오브저베이션은 여전히 벡터인데 똑같은 랭스예요. 여기서 2x1이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I sub 2는 2x2 아이덴티티 매트리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S도 2x1이죠. 그렇잖아요. 민과 코비리언스가 로의 개수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S2예요.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코비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떤 시그마 스퀘어 양수예요. 제로 아니고 여기서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시그마 스퀘어는 양수예요. 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은 또 하나 뭐냐면 S1과 S2는 다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네. 시그마 스퀘어는 양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자고 하냐면은 이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둘 다 하여튼 보겠어요. 이걸 먼저 보세요. 주어진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지령이 내려져요. 디자인은 옵티멈 디시전 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That infer the outcome of the coin tossing with the minimum probability of decision 해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겠을 땐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텍스트죠. 여기 수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거 빼놓고는 돼 있는 걸 딱 봤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문서를 볼 때는 손에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필기도구를 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애들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밑줄도 긋고. 왜냐하면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안 들어와요. 제가 써놓고도. 알겠어요? 무수히 봤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오겠어요? 들어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그렇죠? 다른 과목을 들으세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딩 스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는 프로블럼 솔빙 스킬일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여튼 딱 펜을 들어요. 알겠어요? 안 들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밑줄 긋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봐요. 지금은 그림을 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말들만 주어져 있고 수식이랑 이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절대 잊지 말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계속 산수를 제가 가르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는 잊지 마라. 아빠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이 두 가지는 공통된다. 첫째, 비주얼라이즈를 하라는 거예요. 밑줄을 긋는 것도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거. 그림 그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림도 있지만 그림 말고도 표도 있고 다양해요. 차트도 표죠.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인데 아까처럼 트리를 그리는 것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잊지 말아요. 비주얼라이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다? 심플리파이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처음에는 뭐예요? 뭐가 뭔지 복잡해서 잘 모른다고요. 심플리파이에서 코어는 에센스는 남겨놓고 알겠어요? 조금 덜 에센셜한 것들은 다 쳐내요. 그럼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그걸 풀어요. 못 풀겠어요. 더 간단하게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풀 수 있을 때까지 간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심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좀 하다 귀찮아 심플리파이 엿 바꿔 먹으라 그래. 이러면은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줄여요. 계속 알 때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너무 심플리파이 했으니까 주로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약간 넌 트리비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컴플렉시티를 높여요. 아까 버렸던 것 중에서 요놈은 갖다 붙이면 조금 복잡해지고 답도 모양이 약간 달라지고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걔를 갖다 붙여요. 그다음에 막 생각을 해요. 말이 되는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여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뚫어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풀 수 있죠. 심지어 어때요? 솔루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게스를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걸 잊지 말아요. 이건 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그 다른 교수님, 그러니까 PhD를 하고 막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어플라이하는 사람이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래요. 그래서 내가 추천서 써주고 싶은데 당신 소개서를 먼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보내왔는데 그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자기는 대학교 가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플리파이 해서 정복을 한 다음에 어때요? 다시 복잡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자기가 배운 프로블럼 솔빙 메서드인데 자기는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교수가 돼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다고.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 솔빙의 왕도예요. 물론 왕도가 왕이 가는 길이니까 다들 금이 깔려 있고 이렇게 편안하지 않죠, 그렇죠? 왕도인데도 막 늑대가 나타나고 막 그래요. 중간에 잡아먹히고. 다만 뭐예요? 그 길로 가면 풀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가면 못 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요. 알겠어요? 제가 계속 메시지를 줄 거예요. 그림 그리고 간단해라. 그림을 봅시다. 자, 코인 토싱해서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 코인이 들어있고 이 안에 이제 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던져요. 그렇죠? 제가 던져가지고 제가 알려줘요. 헤드야! 헤즈라고 했어요. 헤즈야! 그러면 어때요? 요 놈이 왕원 씨라고 합시다. 우한 씨가 딱 받아가지고 요 안에서 우한 씨가 들었어요. 우한 씨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두 개의 랜덤 벡터 제너레이터가 있어요. 사실은. 우한 씨가 있고 양손에 뭘 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 헤즈야 그럼 요 놈을 선택해요. 테일즈야 그럼 요 놈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버튼을 한번 딱 누르면 안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주택 복권 옛날에는 빙빙 돌았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요즘은 공이 돌죠? 옛날에는 원판에 숫자가 적혀있고 빙빙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벡터가 하나 짠 나와요. 알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거랑 약간 다르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어때요? 오브저베이션이 나왔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어떤 데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돼 있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뭘 오브저베이션으로 선택해야 될지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관측되는 게 이것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럴 거거든요. 사실은 옵티멀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브저브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컨캐티네이트해서 오브저베이션이라고 해야 옵티멀한 거예요. 관찰되는 하나라도 갖다 버리면 어때? 안 돼요. 근데 이건 오브저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오브저베이션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일단 오브저베이션은 알겠어요, 그렇죠? 오브저베이션은 랜덤 벡터예요. 2x1 랜덤 벡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아이덴티파이 해야죠? 또 헷갈리니까 봐요, 이거를. 오브저베이션이 뭔지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해야죠? 파라메타에 대해서 봐야죠. 알겠어요? 파라메타에 대해서 봅시다. 파라메타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포하고 싶은 파라메타가 뭐예요? 확률이었어요? 아니죠. 동전을 던졌을 때 제가 우한씨한테 헤즈야, 테일즈야 라고 말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얘가 히든이에요. 히든. 얘가 히든이 아니면 우리가 왜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추정할 필요가 없죠. 확률 100%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파라메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덩어리의 소스고, 그렇죠? 요게 파라메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주어졌는데, 그렇죠? 주어졌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펜을 딱 들고 여러분 프린트해 왔어요. 예. 여기서 뭘 찾아야 되죠? given y. 오케이. Design an optimum decision rule that for the outcome of the coin tossing. 요거군요. 그렇죠? 요건 알았어요. 요거는. 근데 지금 모르는 게 뭐예요? Design an optimum decision rule with the minimum probability of error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작 뉴턴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 뭐예요? 자, 갈릴레오가 떨어뜨리는 거 실험을 했다 그랬죠?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때요? 깃털이랑 돌이랑 떨어뜨리면 어떻게 먼저 떨어져요? 돌이 먼저 떨어지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진다. 가벼운 놈은 천천히 떨어진다. 근데 갈릴레오가 이제 사고 실험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갈릴레오부터 사고 실험이 나왔어요.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얘가? 사실은 갈릴레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뉴턴이. 뉴턴이 정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순서대로는 이제 먼저 한 놈이 임자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갈릴레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을 어때요? 잘게 잘라요. 돌을 100개로 쪼갠다고 생각해보세요. 각각은 어때요? 각각은 가볍죠? 가루로 만든 다음에 탁 놓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까 이론에 따르면 어때요? 얘들이 이제 천천히 떨어져야죠. 다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뉴턴이 한 게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물리학 시간에 한 게 뭐냐면 포인트 매스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딱 리스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를 어떤 리지드 바디 이런 걸로 해서 확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디렉 델타 펑션도 나와야 되고, 알겠어요? 스틸즈 인티그럴도 나와야 되는데 다 스킵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 대학교 1학년 때 기초 물리학이 어려웠던 학생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누군가가 잘못했죠. 그렇죠? 네.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쪼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쪼개는 거예요. 봐요. 여기는 디자인 이 말을 알겠어요. 그렇죠? 언도 알겠죠? 옵티멈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옵티멈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with the minimum이니까 이 옵티멈은 minimum probability of error라는 말이구나. 그럼 얘도 지웠어요. 여기. decision rule은 뭐예요? 뭘 내야죠? 여기서 결국 이런 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스를 디자인해라. 뭐가 나오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인풋이 오브저베이션이고 아웃풋이 요 세타랑 같은 도메인에 있는 어떤 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놈을 내라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타가 0과 1인데 얘는 0, 1 모르겠다 일 수도 있어요. 주의를 해야 돼요. 네. 실제로 0, 1 모르겠다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패킷이 날라왔는데 그렇죠? success, fail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패킷에 있는 비트를 가지고 이 비트는 0인 것 같아. 이 비트는 1인 것 같아. 이 비트는 아무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일종의 이레이셔죠.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네. 근데 어쨌거나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런 펑션 같은 거예요. 박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풋이 오브저베이션이고 아웃풋이 파라메타랑 같은 스페이스인 어떤 놈.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이놈밖에 없어요. 미니멈 프로바빌리티 오브 디시전해라. 미니멈도 알겠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프로바빌리티도 알겠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에스티메이션 디텍션 티어리를 가르치지만 이 과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배운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쓰이고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 굉장히 뭐랄까 학부에서 배우는 거에 비해서 여러분을 수준 높게 만들어주는 과목이에요. 저는 이 과목을 듣고 또 특히 QE에서 일부러 그렇죠? 험난한 길을 택했죠. 제가 이걸 듣는다니까 선배 한 명이 그랬어요. 준호야, 어려운 길만이 가치 있는 길은 아니란다. 그래서 자기는 안 했어요.